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좋아하는 일만 하며 재미있게 살 순 없을까? 나카고시 히로시 지음, 강수연 옮김, 아날로그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들어가는 말, 한 번뿐인 인생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기에도 부족하다. 1장, 새로운 삶의 방식 받아들이기. 2장 하기 싫은 일 그만두기. 3장 눈치 보지 않고 나답게 살기. 4장 비판에서 자유로울 용기 갖기. 5장 나이, 돈, 재능이 주는 고정관념 뛰어넘기. 6장 원하는 일을 천직으로 만들기. 7장 올바른 자기의 형성하기.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들어가는 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한 번뿐인 인생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기에도 부족하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창문에 비친 그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초췌하고 축 처진 중년 남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20대 중반이었는데 말이지요. 월급도 많고 직위도 있고 그래서 동창회에도 당당히 나갈 수 있지만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업무를 처리하다 지쳐 돌아오는 삶이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고민할 때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근무 환경만이 아니야.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 회사를 선택한 사람은 나잖아. 내 삶의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성실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 좀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고쳐야만 해. 아니 무엇보다 삶의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비로소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재미있게 살고 있나요? 만약 일하는 자신의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 아니라고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다시 고민해 봐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괴로운 얼굴을 감출 수 있습니다. 잠시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을 들여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숨길 수 없는 마음이 표정과 음색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 바로 들통나고 말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부도 원하는 것만 하고 사람도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 결과 지금은 책도 쓰고 전국 각지로 강의도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말이지요. 다시 태어나도 하고 싶은 그 일이 진짜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일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그 도전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다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현재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면 꽤 괜찮은 일 아닐까요?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일,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해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진정한 의미의 해피엔딩이 될지 아닐지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 책은 지금 하는 일이 재미없고 괴롭기만 한 사람, 삶의 방향을 바꿔보고 싶은 사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인 사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은 사람을 위해 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스스로의 가능성을 닫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넌 그 일 못해.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위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에 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가치가 없어라고 자책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그런 말은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립시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참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마음껏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태어나도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며 말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그 답을 천직을 찾으러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카고시 히로시 1장 새로운 삶의 방식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일을 천직으로 삼아도 좋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얼굴을 찌푸리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철없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야.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았다고 해서 인생이 장밋빛으로 변하는 건 아니야. 좋아하는 일이든 아니든 일한다는 건 원래 힘든 거라고. 물론 그렇습니다. 나한테 꼭 맞는 직업을 찾아냈다고 해서 내 삶이 장밋빛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좋아하는 일을 찾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일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저도 여러 번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철없는 생각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고민 하나 없이 24시간 내내 장밋빛 인생 같은 일은 묻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무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매우 민감해져서 타인의 아주 작은 비판적 시선도 순식간에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고민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결코 마음을 열지 않죠. 그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안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와서야 실은 처음으로 남에게 털어놓는 건데 하고 말을 꺼냅니다. 그러니 미간을 찡그리며 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전혀 알 수 없겠죠. 적어도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고생을 하라. 회사 분위기도 좋고 저도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요. 인간관계도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보람을 느낄 수가 없네요. 이 일을 계속하면 인생이 무의미해질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심리학에서는 실존적 공허라고 하는데요. 일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에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이 때문에 정신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면 돈을 받으니까 보람 따윈 없어도 돼. 그런 건 철없는 생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보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어.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나한테 너무 안 맞아. 이 일을 평생 한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야.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걸 직업으로 삼는 것도 쉽진 않겠지. 아마 굉장히 힘들 거야. 그 나이에 제정신이냐는 말도 듣겠지.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힘들다면 적어도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고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랑 안 맞는 일을 하면서 참기만 하는 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수긍할 수 있는 인내를 하자.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 저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상담실에 들어섭니다. 한데 이런 깊은 고민에 대해 그건 철없는 생각이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살아가기가 싫어질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싫어도 죽을 때까지 참으며 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세상에서는 살아갈 의욕도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결코 철없는 사람들의 이상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어,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싶어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 싫어도 참고 일하는 수밖에 없어.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몇천만 명이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오늘부터 만화가가 될래. 오늘부터 배우를 하겠어. 오늘부터 예술가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사회는 돌아가지 않겠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회 전체를 생각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한 개인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공감도 안 가는 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내 고민을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
라고 생각할 뿐이지요. 사회가 잘 유지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싫은 일을 처리해야 해. 이 사회를 위해 참아야 해. 그건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은 한 개인의 행복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사고방식 아닐까요? 사회 전체도 중요하지만 한 개인의 행복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니까요. 먼저 내 행복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모를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아빠가 너무 엄해서 부모님 뜻대로 살아왔어요. 대학교를 선택할 때는 물론이고 취미로 다니는 학원조차 부모님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죠. 물론 회사도 엄마가 원하는 곳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취직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어요. 숨이 막히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뭘 하고 싶냐고 물으시더군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쭉 부모님 뜻대로만 살아와서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떠오르질 않아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처럼 30세 가까이 되어서야 비로소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순종적인 여성에게서 많이 관찰되지요. 부모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정신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이에 그 일을 시작하면 결혼을 못할지도 몰라요. 계속 그 일을 하기 위해선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밑바닥부터 훈련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람도 없는 일을 하기는 싫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고 결혼과 출산이라는 여성으로서의 행복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욕심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갖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니까요. 다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상담가를 찾아와 아무리 상담을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 싶은 것은 나이에서 비롯된 초조함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은 안 할 거야? 아이는 언제 낳을 거야? 주위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책할 일은 아니지만 내가 초조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아주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을 찾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초조함이 내 눈을 얼마나 흐리고 있는지도 깨달아야겠지요. 또 아래와 같은 상담도 자주 받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싫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부모님이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면 그만두더라도 뭘 할지 정하고 나서 그만두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직을 준비할 시간도 정신적 여유도 없어 너무 답답하네요. 이런 경우는 돈이나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겠지만 그만둘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나 선배의 의견 또는 세상의 상식에 맡겨버린 잘못이 가장 큽니다. 이럴 때는 세상의 상식을 넘어설 수 있는 유연한 감성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아닌 나를 따르며 사는 삶. 하고 싶은 일 찾기를 전문으로 심리 상담하는 저에게는 이처럼 다양한 내담자가 찾아옵니다. 이 가운데 순수하게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상담은 30% 정도이고 나머지 70%는 삶의 방식 자체에 여러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긴 인생에서 몇 차례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변화, 그 중에서도 자유롭게 사는 단계에서 찾아옵니다.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 자기 좋을 대로 산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유라는 말의 근원은 불교 용어입니다. 자유의 자는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유는 따르다, 말미암다 라는 뜻입니다. 즉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나를 따르며 산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남의 눈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중심으로 산다. 이것이 자유롭게 산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시선이나 세상의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려면 그만큼 나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알아야 한다. 사회심리학의 개척자로도 불리는 에리인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썼지요. 제 나름의 해석을 덧붙여 이 명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하면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실패한다면 그 역시 내 선택의 결과이므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느니 차라리 자유 따위는 버리고 누군가의 지배를 당하거나 결정에 맡기려 한다. 그 편이 정신적으로는 훨씬 편하다. 시대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든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삶이 더욱더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암묵적인 규칙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제가 고등학생일 때만 해도 한 회사에 들어가면 그곳에 뼈를 묻는다는 사고방식이 당연했습니다.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가 있던 시대의 이야기지요. 이런 제도는 이미 붕괴된 지 오래고 요즘에는 4~5번씩 이직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습니다. 30대가 넘으면 한 번도 이직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 회사에 뼈를 묻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없어진 지금 어떤 노동 방식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며 살아갈지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이동을 통해 회사가 할 일을 정해주는 시대는 일찌감치 끝났기 때문입니다. 삶도 일도 내 방식대로. 노동 방식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암묵적인 규칙도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는 20대 중반만 되어도 결혼 정년기라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그 폭이 꽤 넓어졌습니다. 대도시에서는 40대 전후에 결혼해서 출산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연령의 폭이 넓어지면 정년기라는 말 자체가 애매해집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잘 안 맞아도 자식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건 이제 구시대의 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와 안 맞는다고 생각되면 회사를 그만둬도 되고 몇 살에 결혼하든 말든 우리의 자유니까요. 그러나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 후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평균 30년 가까운 시간을 내 책임 아래서 보내야 합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도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은퇴 후 매일 TV만 보며 지내는 삶은 너무나 지루할 테니까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하라. 이처럼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인생의 궤도에서 벗어난 자신을 책망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가치관이 많이 다르고 도시와 지방의 가치관이 너무 다른데 어쩔 수 없이 앞선 세대의 가치관에 끌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이직하는 건 인격의 문제가 있어서야 혹은 내가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성격의 문제가 있어서야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자책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인생의 궤도가 사라진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모르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알 수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 삶의 방식을 제대로 다시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면 내가 만족할지 자연스레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커리어라는 말에는 직업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인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천직을 찾으려면 먼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만두는 것을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 저를 찾아오는 내담자들 가운데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싫고 괴로워요. 하지만 한번 그만두기 시작하면 달아나는 버릇이 든다고 해서 그만두기도 무섭네요. 대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경우 일을 그만두고 싶다니 난 약해 빠진 인간이야. 사표를 쉽게 던지는 건 도피하는 일이야. 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열악한 노도 환경에서 굳게 참으며 어떻게든 계속 일해온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쉽게 일을 그만두는 사람은 일을 그만두는 건 내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라는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사표를 던지니까요. 잘 생각해보면 성실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려는 자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책만 하다가는 이도 저도 못하게 됩니다. 일을 계속하기도 괴롭고 그렇다고 그만두기도 두려워서 옴짝달싹 못하고 괴로운 시간만 계속 보냅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는 것은 도피하는 것도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좀 더 맞는 다른 길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고 안이하게 충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를 찾는 내담자들을 보면 도피하는 건 아닐까? 내 마음이 나약한 걸까? 하고 지나치게 자책한 나머지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이 맞다.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둘 것인가 라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것 아닐까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같은 곳에 머무르며 비슷한 일을 반복하고 있어. 도피하려 한다든가 정신적으로 나약하다는 문제보다도 지금 내 삶의 방식과 하는 일이 명백하게 고통스럽고 보람이 없는데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도피라든가 패배도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 다른 길을 모색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둠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수 있는가?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민과 마주하지 않으면 일을 그만둘 때마다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거나 혹은 무리해서 참고 계속 일하더라도 언젠가는 한계가 와서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는 일로는 행복해질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느낀다면 한 번쯤 일을 그만두는 것도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일을 그만두는 것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로 삼는 것, 그리고 같은 결과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일을 그만둠으로써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은 무엇인지, 그러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알아차리기. 성실한 사람이 짧은 기간에 이직을 반복한다면 대개 직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블랙 기업 같은 회사에 한번 들어가면 업무 스킬을 제대로 익히지도 못하고 과도한 작업을 해야 하는 탓에 이직이 바로 가능한 비슷한 블랙 기업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취업 빙하기에 구직 활동을 한 세대에게 이런 경우가 많지요. 또 많은 경우 너 따윈 어느 회사를 가든 쓸모없어 라는 상사의 구박에 시달리며 일해온 탓에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다가 상담을 하러 옵니다. 이런 괴로운 일에 도망치고 싶어. 하지만 난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 직장도 제대로 못 옮기는 이유는 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즉, 제대로 된 회사에서 한 가지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과 너 따윈 어딜 가도 쓸모없어 라는 구박과 취직 정보 사이트 등에서 읽은 하고 싶은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지속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머릿속에서 뒤섞여 버립니다. 그 결과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하면 근무 환경이 잘 갖춰진 회사에 취직할 수 없다는 식으로 문제의 본질 자체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속마음에 귀를 기울여라. 찬찬히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기보다는 단지 제대로 된 근무 환경에서 오랫동안 여유 있게 일하고 싶은 것뿐이란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리해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데 매달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로 옮길지 생각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너 따윈 어딜 가든 쓸모없어 라는 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깨달았다면 하고 싶은 일 찾기에 지나치게 골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회사에 문제가 없고 본인도 성실하게 일하지만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계속 이직을 반복한다면 일종의 발달 장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코 당사자를 꾸짖을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의 발달 장애는 본인은 물론 주위에서도 좀처럼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번한 사례는 아니지만 만약 근무 환경이 그리 나쁘지 않은데도 도저히 주변 사람들처럼 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난하게 하는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질감을 느낀다면 부담 없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 바쁜데도 지루한 걸까? 게슈탈트 심리치료를 창안한 위대한 상담가 프리츠 펄스에 의하면 지루함은 진정한 관심을 방해하는 결과입니다.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시절 매일매일이 정말 바빴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 막차가 끊기기 직전까지 일했으니까요. 클레임에 대응하고 할당된 판매량을 채워야 하는 와중에도 새로운 일은 자꾸만 생겼습니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한가한 시간은 눈을 씻고 찾으려야 찾을 수 없었지요. 그 정도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니 그런 생활에도 익숙해져 이상하게도 바쁜데 지루해지더군요. 업무에 쫓겨서 바쁘기만 할 뿐 너무나도 따분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지루했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제 마음속에는 그 일에 대한 아무런 흥미나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 개인에게는 어찌되든 상관없는 일로 매일 바쁘게 지낸 것입니다. 매상이든 숫자든 상사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도 한없이 지루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에 흥미가 있었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의 최대 관심사는 일단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하고 있던 일을 당장 그만두고 쉬고 싶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느꼈습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찼으니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내 길을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을 항상 뒤로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친구나 가족에게 그만두고 나서 뭘 할지도 안 정했는데 어쩌려고? 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서 그만둘 용기도 없었습니다. 일상을 지루하게 만든 사람은 나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고민하기보다는 당장 하고 있는 일을 우선시했고 매일매일 눈앞에 닥친 업무를 처리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 찾기는 뒤로 미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이므로 제대로 마주하지 않고 달아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 당시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심리학에 대한 미련과 흥미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면 역시 심리학이 가장 먼저 떠올랐죠. 허나 그런 생각은 아주 잠시뿐 바로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곤 했습니다. 이제 와서 자격증을 따는 건 역시 무리겠지. 게다가 자격증을 따도 상담가로 먹고 살긴 힘들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심리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없는 채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 흥미가 있고 관심이 가는 일을 스스로 지워버린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도, 심리상담가에 대한 동경도 제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도 한없이 지루한 상황이 된 것이죠. 실로 펄스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지루함은 진정한 관심을 방해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제 일상을 지루하게 만든 사람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지루함을 해소하려면 흥미와 관심이 있는 것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지루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을 찬찬히 바라보세요. 이미 그래야 할 시기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으면 천직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